우리 이수정 교수님도 언급된 드라마 여러분 뭐 요즘 인기가 많은 동백꽃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살인자 까불이가 이 고양이한테 이 농약 섞인 사료를 먹여서 막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이 현실 세계에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7월이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기르던 고양이, 이름이 자두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이 말씀하셨던 인기 드라마의 까불이, 살인자 까불이처럼 이 자두에게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제를 섞인 이 사료를 주는데 이 고양이가 거부를 하자 잔인한 짓을 이어갔는데요.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카페 테라스에서 손짓을 합니다. 난간 쪽 화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고양이가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꼬리를 낚아챕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바닥으로 있는 힘껏 내리치는데요. 아이고. 자, 이후에도 발로 밟고 바닥과 테라스 벽면에 내리치는 행동을 수차례 이어갑니다. 허허. 자, 주변에 있던 고양이가 이를 보고 주랭랑을 치죠. 네. 자, 이후에 이 남성은 고양이를 근처 담장으로 끌고 가 유기한 뒤에 사라집니다. 세상에 고양이의 사체까지 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애초에 저 영상이 어떻게 공개가 된 건가요? 일단 이 그 카페 주인이 네. 고양이를 7마리를 기르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고양이를 아마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고양이 이름이 자두거든요. 네. 갑자기 자두가 안 보이는 거죠. 아하. 그래서 본인의 이제 카페 외곽 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 네. 목장갑을 끼고, 지금 저 남성이 목장갑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미리 준비한 사료 같은 걸 주면서 이 고양이를 유인해가지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지금 보면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아이고. 실제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대요. 얼마나 세상에. 세게 했는지. 그리고 막 피가 여러 군데 튈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CCTV 확인해서 결국 저 남성을 찾게 됐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저 남성을 이제 체포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저 카페 업주분, 사장님께서는 얼마나 놀라고 황당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료에다가 그 세제 같은 것도 뿌려갖고 오고 목장갑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딱 장갑을 끼고 이쪽으로 사료를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대체 저런 짓을 저지른 몹쓸 인간은 대체 뭐 하는 사람, 어떤 심리에서 저런 못된 짓을 한 걸까요? 이수정 교수님. 글쎄, 이 사람이 한 행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비정상적으로 잔인한 이런 이제 행위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 사람은 고시원에서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답니다. 아하. 그리고는 연세는 한 30대 정도 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산책을 주로 하면서 시간을 소일을 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양이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고양이가 갑자기 내가 산책하는데 여기저기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거부감이 생겨서 결국 이제 사료에다가 세제를 섞어 가지고서는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장갑을 끼고 와가지고서는 지금 고양이를 결국 지금 아까 잠깐 나왔지만 패대기를 치고 그리고는 네. 이제 발로 밟아서 하하. 이제 죽게 만들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 행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지역 사회에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서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혼자 사는 데다가 배회하다가 결국 본인보다 훨씬 더 취약한 이제 생명체에게 일종의 분풀이 같은 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제 바깥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엄벌에 처하지 않는 경우에 네. 바깥에 놔두면 결국은 또 비슷한 일을 할 개연성은 없겠는가. 그런 그러니까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네. 다행히 앞서 보신 것처럼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후에 다행히 정말 가게 이 카페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국은 이 사람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남성인데 일정한 직업은 없었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말하는 게 가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찰 조사에서 그랬대요.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결국 재판까지 갖게 됐는데 법원에서 최후 변론이 뭔지 아세요? 동물을 죽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근신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이 말을 믿으라고요. 저런 짓을 한 사람이, 저런 무자비한 짓을 한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리송한 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최단비 변호사님, 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굉장한 공분을 샀었습니다. 네. 근데 구속영장을 기각이 됐어요. 네. 그때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이 사람이 모든 범행을 인정을 하고 또 조사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 당시에 이러다가 이 사람 처벌받는 것이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랑 처벌을 안 받는 거라는 별개다라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아하. 이번에 이 판결에서 나온 거죠. 이 법원이 그 당시에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을 했지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네. 법정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 즉 구속이 안 된 상태로 수사는 받았고 재판을 받았지만 그 범행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네. 법정에서 바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뉴스파이터에서도 이런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실형이 나온 건 참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던 것을 법정형을 2배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는데 네. 물론 이 사안에서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네.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해쳤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최근 3년간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건이 512건인데 네.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건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법원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했던 점, 그리고 그 고양이가 그 다른 사람이 매우 아끼던 반려동물이었는데 그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그 피해자인 그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도 못했던 점이 크게 작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예상처럼 잔혹했잖아요, 수법이. 그리고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엉뚱한 생각에서 나온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뭐 길냥이라 부르는 길고양이가 많긴 하잖아요. 또 주택가에 많은 고민거리기도 한데 혹시라도요. 길냥이를 만약에 죽게 만들었다. 혹시 이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있었던 동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네. 앞서서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동물을 잔혹하게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주인이 있는 동물을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동물보호법은 2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징역형이 나왔지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잔혹하게 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만 적용이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길고양이를 죽이면 징역형이 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아까 이 공보 판사의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고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점점 더 동물보호법은 엄격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길고양이라고 해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생명은 소중하다, 똑같이 소중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훌쩍 넘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게 강화되는 추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재판부가 어쨌든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그냥 그 처벌들이 좀 가벼웠어요.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네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본인이 뭐 이렇게 실형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뭐 이렇게 펫이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반려동물들이 많은 이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들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인식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형량을 높여야 되고 저는 그 형량위원회에서도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많은 우리 사회 경종도 울리고요. 많은 걸 시사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